안녕하세요. 달커스입니다. 제라늄들이요, 마늘 때 물 먹이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요거 한번 보실래요? 노랗게 했었는데 초록이 막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요. 초록이 들어오면서 요런 데도 새순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도 막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꽃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막 이거 좋아지는 거 느끼세요? 이렇게 한 번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 유난히 이렇게 막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분갈이는 자꾸 언제 하시냐고 이렇게 많이 그 댓글에 적어 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분갈이는 추석 세고 하세요. 추석 세고. 왜냐면 추석 전에 또 분갈이 하셨다가 추석도 세시고 물 조절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9월 초에서 한 15일 사이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석이 빨리 들었잖아요. 차라리 지금 활력 좀 찾게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추석을 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순 돋아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다가 하시면 돼요. 영양제 얘기도 하시는데요. 영양제는 조금 지금 빨라요. 그래서 영양제 줄 때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마늘대물, 그 다음에 뭐 바나나 액비, 커피 액비 요런 걸로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활력을 찾아주시고 계시면 됩니다요. 목초 액 같은 거, 계피가루, 계피물 요런 거 주셔도 좋고요. EM을 약하게 해서 주셔도 좋고, 또 식초를 조금 소량만 넣는 둥 마는 둥 해서 이렇게 해서 줘야 돼요. 저는 여기 확실히 한 번 먹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떠신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십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활력을 되찾게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졌을 때, 세력이 좋아졌을 때 분갈이를 해야 실패할 확률도 없어요. 자,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늘 때 물을 줬는데 언제 또 주면 좋을까요? 이랬는데요. 상태를 요렇게 보시고요. 2, 3일 있다 또 한 번 주셔도 돼요. 다음 물 줄 때. 요렇게 한 번 주시고, 한 번은 이제 물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또 마늘 때 물을 주셔도 되고, 연거푸 주셔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약하게 주신 분들은 연거푸 주시고요. 뭐 3일에 한 번, 이제 5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조금 좀 강하게 주신 분들은 한 번 물 주고, 그 다음에 또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많아요. 많아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동백 영양제를 지금 막 꽃멍울이가 맺히고 있는데, 동백 영양제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동백이 지금 저도 이렇게 꽃망울이가 맺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맺히고 있죠. 아직은 주지 마세요. 영양제. 마늘 때 물은 괜찮아요. 마늘 때 물은 괜찮은데 영양제는 아직 조금 빨라요. 이제 막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생성이 다 되려고 하면은 한두 달 걸려요. 아직. 요것도 동백이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꽃망울이 맺히거든요. 이럴 때 막 주면은요. 더 많이 생성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고 막 자랄 수가 있어요. 영양제를 주면. 그러니까 동백은 아직입니다요. 동백은 조금 더 이따 주세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유매 키우기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시는데 유매가 요즘 이제 그 7,000원짜리가 작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작년에 유매가 12,000원짜리인지 뭐 한 14,000원짜리인지 그 정도 되는 유매인데요. 겨울에 그 화분이 행인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다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반동강이가 나갔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매를 7,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아이랑 합식을 해야 될까 봐요. 너무 왜소하죠. 요 7,0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클 정도로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은 제가 이게 한 달 전부터 계속 피고 있었어요. 이 유매가요. 요 유매는
겨울에 있죠.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야 되고요. 배수만 잘 되게 해서 심으시면은요. 여름 장맛비 다 맞춰도 괜찮아요. 물을 의외로 이게 좋아해요. 물을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은 이게 또 잘 자라지도 안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마늘액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주셔도 되고, 이렇게 꽃 필 때는 영양제를 많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햇볕이 좀 들어와야 돼요. 햇볕이 없으면 이게 좀 잘 안 자랍니다. 유매가요. 자, 유매 키우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란을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조금 좀 어려우신가 봐요. 자, 요거 설란 제가 마늘액비 한번 먹였어요. 그랬더니 잎이 더 초록초록해졌어요. 이제 이러면 막 구근을 좀 막 키웁니다요. 여기 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유난히 저 길이가 막 길어서 이렇게 척척 쳐져서 제가 잘랐어요. 이거는 이 종자가 원래 그런가 봐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잘랐답니다. 자르고 나면 이게 끝이 이렇게 새카매져요. 까매져요. 요 까매지는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작년에도 이렇게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마늘 때 물을 먹이고 저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생기가 있지 않아졌나요? 이게 생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런데 요 까뭇까뭇하잖아요. 요런데 요 새촉이 올라오고 있어요. 마늘 때 물 한 번 먹고 이렇게 생기가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늘 때 물을 한 번 더 먹이려고 해요. 한 번 먹였는데도 저는 제 눈에는 요게 요런 데가 확연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새카맣고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잘 안 자라고 찌질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자, 이거 찌질하죠. 이렇게 찌질한데 마늘 때 물 먹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양제 줘도 될까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9월, 10월 지나서 11월 달부터 잠을 자요. 이파리가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요.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9월, 10월 달 정도 이제 이걸 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박거렁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물에 녹여서 액비로 해서 주세요. 액체로. 액비는 액체로 된 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녹여서 알갱이를 이렇게 얹어 놓는 것보다도 그 알갱이 영양제를 물에 좀 녹여가지고 연하게 해서 이렇게 주시든지 커피 액비나 액비를 이렇게 주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집니다요. 저 눈은 이거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거 어떠세요? 이게 진짜 이틀 됐어요. 액비 준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요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 세척이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요. 자, 이러면 이제 뿌리가 안 좋고 요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를 키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자, 나비수국을요. 너무 길어서 잘라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가지치기 해놨더니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꽃은요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해가 약간 부족하거나 원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양이 너무 가다 하면은 이게 너무 자라면은 또 꽃이 늦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요런데 촉이 이게 눈이 트이죠. 이게 트이면 여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숑 하고 꽃대가 물려요. 요렇게 기다리시면 요런 데에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저도 이걸 마늘 때 물을 너무 먹여 가지고 이게 꽃대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물릴 때까지는 영양제를 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 가시죠? 꽃이 요렇게 피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양제를 막 주면 되는데 꽃이 요렇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가 막 가다 하면은 막 또 자라요. 잎만 무성하게 고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양제를 항상 주실 때는 꽃몽우리가 이렇게 맺혀서 이렇게 맺혔잖아요. 요거 목 노보단이에요. 맺혀서 꽃을 이렇게 이제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시면 이제 꽃이 개화하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꽃몽우리가 형성할 단계에서는 주면 안 돼요. 요런 나비수국도요. 마늘 때 물도. 이해가 가실까요? 알쏭달쏭 하시면 꽃몽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거는 주시지 말고요. 영양제나 마늘 때 물이나 액비나 이런 거는 주시지 마시고
꽃몽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주면 좋아요. 자, 이것도 보세요. 한번 먹였잖아요. 도리끼리 하던 게 제 눈에는 여기 아주 막 초록초록해지고 있거든요. 요런 노란 입장들이 녹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요. 또 이런 거는 좀 주셔도 돼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다 제가 잘랐어요. 막 장마에 이게 막 다 처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잘랐는데 키워야 되잖아요. 요런 새싹을. 자, 요렇게 새싹이 키워갖고 여기 커야지 꽃이 오거든요. 다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제가 했고요. 요런 거를 키우는 데는 액비를 주시면 돼요. 요렇게 액비가 조금 좀 보이죠? 요런 거는 꽃이 한창 필 때 여름에 좀 얹어 놓은 거고요. 마늘 액비를 제가 줬어요. 분갈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분갈이를 왜 못하면 이게 1년생이에요. 1년생이라서 삽목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저기를 해도 되는데 요거는 분갈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요. 새순이 지금 빠릇빠릇하게 돋아나고 있죠. 이걸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건 영양제 주셔도 돼요. 액비를 주셔도 되고 빨리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요런 거한테는 액비를 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라일락을 가지치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라일락은 가지치기가 좀 늦었어요. 저기 안에 저쪽 뒤에 있는 게 라일락인데요. 라일락은 지금 가지치면 내년에 꽃을 못 봐요. 그러니까 라일락은 지금 치시면 안 돼요. 길이가 길든지 어쩌든지 그냥 가셔야 돼요. 그냥 갔다가 내년에 있죠.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를 할 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강전정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일락은 내년에 하세요. 사랑초를 아직까지 안 심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사랑초 심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 싹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또 아이고야, 이거 막 요 하나, 이거 디쿠시 이거 하나 딱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랑초를 심어 놨더니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좀 꽃을 좀 피워주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요건 추자도 사랑초 같네요. 꽃 모양을 딱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랑초를 심어주는데요. 사랑초를 심어주는데 흙을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흙은 아무 상관없어요. 용토든 상토든 바트기든 배수만 잘 되게 해주셔서 하면 돼요. 마사를 섞으시든지 펄라이트를 섞으시든지 배수를 잘 되게 해서 심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은 겨울 동안에 꽃이 피어서 내년 봄에 이거 구근을 다시 캐내야 돼요. 그러니까 용토도 상관이 없어요. 배수만 잘 되게 펄라이트나 마사를 좀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으시기 바랄게요. 흙은 뭐 재활용을 쓰셔도 괜찮고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아직 못 심으신 분들 심어 주실게요. 그리고 사랑초는요, 햇볕이 많아야 돼요. 햇볕이 적으면은 꽃이 잘 안 펴요. 그리고 짱짱하게 안 자라고 그냥 푹쑥 그냥 해갖고 막 웃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콩 사랑초도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심어도 괜찮습니다요. 국은 안 심으신 분들 심으실게요. 붓들레아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고 키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이게 무늬 붓들레아도 좀 나오고 이러잖아요. 자, 아이고야, 요새 이게 제가 물을 조금 좀 말렸어요. 이게 아이고 참말로 제가 못 살겠죠. 자, 이렇게 물을 한번 말려서 이렇게 하엽이 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외성종이에요. 키가 20cm, 25cm 밖에 안 돼요. 꽃은요 무수히 옵니다. 요것도 잘라내면 오고 이래가지고 여름에도 저는 계속 피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뺨 조금 더 됩니다. 키를 한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성종은요 이렇게 작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요거는 도입이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2, 3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붓들레아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요.
이게 옛날 붙들레인데요. 저기 보이나요? 이제 막 꽃이 지금 막 무수히 옵니다. 저렇게요.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키가 2m 가까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나무예요. 저기 밑에는 손가락 2배만큼 이렇게 돼서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데요. 요게 한 3년 키웠는데 이렇게 컸어요. 지금 예전에 붙들레아는 이렇게 크는 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는데 요즘 붙들레아는 정말 뭐 한 뺨 조금 더 자랍니다. 요런 수종도 그 옛날 그 붙들레아예요. 요게 무늬 붙들레아인데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요걸 5,000원 주고 제가 사다가 조그만한 화분에 심었는데 이게 너무 물고파하고 잘 안 자라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키가 30cm 정도 이렇게 자랐어요. 예전 붙들레아는 이렇게 잘 자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데 요즘 수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게 자라는 게 요즘 수종입니다. 화이트 캔디를 제가 너무 커서 싹 잘랐더니요. 이렇게 저기 그 새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이 다시 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해 처음 키워봐서 저도 이렇게 싹 잘라놨더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또 궁금하신 거 한번 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에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쁘네요. 요거 군청색 세이지, 사파이어 세이지, 사파이어 세이지였죠? 아이고 요즘 아주 한참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